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도금의 색깔이에요. 표면 처리의 색깔인데 전에 헐 아카데미 유튜브에 초창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없고 그냥 동영상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려고 했고요. 요 내용들은 지금 보시면 2020년 뿌리기술 아카데미 표면처리 강좌 온라인에 올려놓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표면처리 제품의 색상이고요.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도금의 색깔, 그 다음에 간섭색을 이용한 색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표면 처리를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구현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물론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동차 부품에서 볼 수 있는 흑색 패시베이션에서도 아주 진한 검정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또 각종 도금들에서 이제 금시계, 그 다음에 도금을 구리로 한 그런 머그컵,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그런 주전자, 역시 또 은으로 된 그런 잔, 그 다음에 수전금구죠. 크롬 도금을 한 것들, 다양한 색깔들을 갖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색깔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색과 가시광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그런 것을 색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시광선 영역을 사람의 눈으로 구별해서 색을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나눠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은 그런 파장이 웨이브랭스의 람다가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 그 영역에서 사람의 눈으로서 빛을 갖다가 구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색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파장을 갖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400에서 한 700나노미터에, 근데 그 색들이 어떤 물건에 금속에 이제 입사가 되었을 때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만을 반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색은 초록색을 반사하고, 어떤 색은 전부 흡수하고, 어떤 색은 전부 어떤 물건들은 전부 이제 반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가지고 어떤 광을 반사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색깔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강색만 반사할 경우는 빨강색, 초록색일 경우에는 또 초록색, 전부 다 흡수하면은 이제 흑색이 되는 거고, 전부 다 반사하면 백색이 되는 거죠. 가지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X축이 람다예요. 입사되는 그런 파장이고, 어떤 것들을 반사시키냐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파란색 영역에 있는 파장을 반사시키면은 사람들이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초록색 영역일 땐 초록색, 여기 보면은 또 노란색일 경우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만약 튄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근데 모두 다 흡수하면 흑색이 되고, 모두 다 반사하면 백색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색깔에서 보면 이렇게 검정색하고 백색은 무채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색깔을 유채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이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색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아셔야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색의 측정이에요. 색을 갖다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푸르죽죽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걸 숫자로 나누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CILab 국제조명위원회에서는 색을 갖다 좌표로 만들었어요. 아주 LAB가 있는데, L은 명도입니다. 명도라는 거는 밝은 것, 어두운 것. 그래가지고 L이 100일 때는 백색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제로일 때는 블랙이죠.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Z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드와 그린의 정도, A를 나타낸 거. A 값이 플러스를 갔을 경우엔 빨간색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했을 때는 초록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B 값의 경우에는
그게 양으로 갔을 때는 노랑, 그 다음에 음의 수를 나타낼 때는 파랑,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어떤 좌표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색깔을 갖다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위냐, 그러니까 백색이냐 흑색이냐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명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이제 L은 lightness인데 L이 100은 흰색인데, 흰색이라기보다는 이제 광원이죠. 어떤 것들을 갖다 비춰주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고요. L0는 검은색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A의 경우에는 플러스일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이라고 했죠. 80은 50보다는 더 빨갛게 보이는 거고, B가 50일 경우에는 B가 20일 경우에는 더 옐로우하게 보입니다. 요 사람마다 또 감각의 차이가 있어서 옛날에 보면 그 동영상 사진으로 해가지고 여자의 원피스인데 사람마다 보는 색깔이 좀씩 틀린 경우가, 그런 걸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기계상으로서는 이렇게 L값, A값, B값으로 해서 색깔을 갖다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도금의 색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크게 보시면은 지금 금도금이 있고, 왼쪽에 가운데 크롬 도금, 하레이 데이비슨의 이제 오토바이 머플러인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동도금의 이제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도금의 색상이란 거는 금속 자체의 색상입니다. 그렇죠. 어떤 도금을 했을 때 막 색깔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 가지 색으로 했을 때는 금, 은, 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요 세 가지들을 갖다가 조합을 하고 어떤 것들을 넣느냐에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됩니다. 근데 실제 어디를 가면은 옛날에도 디자이너들하고 미팅할 때 보면 빨간색이 되나요? 뭐 파란색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뭐 도금 자체로는 안 되고요. 금속이 낼 수 있는 색상을 도금을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간섭색을 통해서 다른 색깔을 내긴 하겠지만, 금속 자체의 색깔로 도금도 구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금은동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비싼 금속들이에요. 물론 뭐 플래티늄이라든 팔라듐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메달에서 금은동이 있고요. 우리가 쓰는 주화도 보면은 금화는 요즘 뭐 기념 주화로 나오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은색이 나는 동전, 그 다음에 구릿빛이 나는 동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지금 한국에서 주조되는 주화를 보면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 500원이 있는데, 옛날에 1원짜리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었는데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10원짜리도 사실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그 10원짜리는 이제 가끔 보고, 100원짜리는, 500원짜리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10원짜리 이제 동도금을 한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구리 도금을 했고, 옛날에 이제 동전이었는데 이제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런 코인들을 다 동전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52% 알루미늄 이런 거는 지금 아마 소재이고, 그 다음에 금도 구리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50원짜리 경우에는 구리, 아연, 니켈의 3원계 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백동이라고 해서 75%의 구리와 25%의 니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합금을 만들었을 때 색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은색이냐, 이제 동색이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나오는 색깔처럼 도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도금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 하면 이제 빨간색이죠. 적색으로 보여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보통 GRB에서 그린, 레드, 블루 이 3원계의 광원이 들어왔을 때 물질 내에, 금속 내에 있는 그 자유전자하고 했을 때 일부 영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색 영역의 파장이 내부로 침입,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란색은 빠지고 빨간색이 더 두드러지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금색이죠. 금색은 이제 어중간하게라고 그러는
일부가 침투가 되면서 이제 그 금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금이나 이제 금합금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백색의 도금. 이거 사실은 백색은 아닌데 이제 은색이라고 얘기했지만 보통 백색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선 금속의 특징인 자유전자에 의해서 입사광의 반사 특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금속 내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므로 입사광의 에너지를 받아도 그대로 반사하지만은 약간의 이제 파장의 의존성이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을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니켈을 한 다음에 크롬 도금, 이제 세트 니켈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은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면 아까 파장을 다시 보면은 왼쪽 그림의 X축이 이제 람다로 돼서 이제 파장 나노메타인데 보시면은 맨 위에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0에 가깝고 100이 넘죠. 여기서 100이 넘는 거는 이 반사율을 갖다가 알루미늄판에 반사하는 거를 100으로 해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알루미늄판보다 은은 더 한 10% 정도 더 반사를 하는데 아까 백색에 보여준 것처럼 대부분 모든 파장들에 있는 색깔들을 갖다가 잘 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으로 나오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청색, 왼쪽에 있는 청색이나 초록색 구역에서는 반사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가면은 반사율이 거의 10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에는 금이죠. 금 같은 경우에는 청색 쪽에 있는 것들을 반사를 잘 안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약간 초록색부터 해서 그 노란색, 빨간색 쪽에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금과 동의 색깔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실제로 도금을 떠나서 그리고 금 합금을 만들 경우에 보면은 이제 고형체입니다. 고형체라는 건 서로 이제 금속관 화합물이 안 나오고 이제 섞여 있을 때 그래서 두 종 또는 그 이상의 이제 금속 원자가 단순하게 섞여 있는 합금 고형체에서는 그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됩니다. 이제 삼각형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이 금이죠. 그 다음에 좌측의 하단이 은,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이 동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사선을 따라 가지고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그래서 금하고 은의 경우에는 그 반반 섞여 있는 50%에서는 페일 그리니시 옐로우라는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 은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화이트 쪽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금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금색이 나오고, 동과 금을 보면은 금이 많이 들어가면 점점 이제 빨간색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물감을 섞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세 가지가 섞였을 때는 이제 중간색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로가 섞여 있는 것들에 따라서 아까 파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이 믹스된 형태로서 이제 그 값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한번 재미난 실험을 갖다가 이제 봤는데 남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 틀어드릴 수는 없고요. 밑에 이제 URL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1번 겁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원이 있는데 지금 뭐 오른쪽에 보면 뻘겋게 보이시는 게 동판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왼쪽에 끝에 있는 금색을 만드는 황동색을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실험을 해서 올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은 먼저 동판을 갖다가 수산화 아연에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킵니다. 연 온도를 올리면은 이게 보면은 그 동 위에 아연이 석출해 가지고 아연 색깔로 은색이 됩니다. 이걸 갖다 열을 달구면은 은하고 동이 합치면 뭐죠? 황동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은 아연이 석출된 은판이 은색 빛깔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약간 황동색, 금색깔이 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상당히 재미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속이 합금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색깔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한번 금색에 대해서 보면은 금색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주화들이 있고 그런데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가지고 시대와 유행에 따라서 선호색이 다릅니다. 가지고 그 그림 보면 왼쪽에 보면 중국 주화죠. 저희가 중국 음식점을 가든지 뭐 복주머니 이제 복자 써 있을 때 보면 저렇게 약간 좀 되게 밝은 노란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같은 금을 하더라도 약간 금 같지 않게 보이는 그런 은은한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반지 같은 경우는 로즈 골드라고 그러죠. 장밋빛 나는 그겁니다. 장신구 같은 경우에선 유행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는 디자이너가 어느 걸 또 고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무튼 금을 가지고서 낼 수 있는 색들이 참 많아요. 까지 보시면 이제 금반입니다. 이건 도금이 아니고 그냥 18K 뭐 20K 나오는데 참 아시겠지만 이 캐럿은 24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K 같은 경우는 24분의 18이겠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12K라고 그러면 이제 금이 50%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10K 같은 경우에는 밑에 표를 보시면은 금이 37.5%, 그 다음 실버가 52%, 그 다음 카파가 4.9%. 그렇기 때문에 금에 은이 섞여서 은이 섞이니까 훨씬 더 이제 은색으로 가까웠지만은 또 동을 집어넣어 가지고 약간 좀 금 색깔은 나고요. 14K가 가면은 일단 금이 한 58.3%가 됩니다. 그러니까 24분의 14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실버를 갖다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색깔이 틀리고요. 그 다음 18K로 갔을 때도 보시면은 금이 75%가 들어가지만은 팔라디움을 갖다가 얼마를 집어넣느냐, 그 다음 실버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색깔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보시면은 그 위에서도 보면 18K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보면 훨씬 우리가 얘기하는 금색, 그 다음에 왼쪽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은에 가까운 은빛에 가까운 그런 금,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거의 동색에 가까운 금입니다. 여기서 18K이기 때문에 금의 함량은 같지만은 어떤 합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은 변하게 되겠죠. 왼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 보면 22캐럿의 옐로우 골드, 그 다음 18캐럿의 화이트 골드, 18%의 그린 골드, 그 다음에 18캐럿의 옐로우 골드, 18%의 로즈 골드, 그 다음 9%의 화이트 골드, 그 다음 9%의 옐로우 골드. 그러니까 어떤 합금을 섞었냐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파장들이 변하기 때문에 색상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마 자료를 보시면 뭐 N이라고 붙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N, 2N, 3N, 4N, 뭐 0N 그렇게 되는 것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스탠다드 커먼 해서 이제 저머니,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그 다음 스위스에서 쓰는 것들로 해서 보면은 1N, 2N, 3N, 4N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금을 갖다가 은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 또 갈라지고요. 그 다음 카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지고 지금 뭐 근데 레드 골드, 블루 골드, 블루 골드, 퍼플 골드, 블랙 골드 해가지고 보면은 그 금에다가 뭐 코발트를 집어넣었을 때는 블랙 골드, 그다음에 금에다가 알루미늄을 넣으면은 퍼플 골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 뭐 장신구에서 많이 쓰니까 보시면 되고 왼쪽이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파장들의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지금 그림이 보이는 것이 밑에 있는 X축이 파장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의 입사빔의 에너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좀 좌우를 바꿔 보시면 돼요. 이 금이 1번이면은 은이 5번으로 해가지고 은 같은 경우에는 반사율 100%에 가깝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겠죠. 5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시광선에서 보면은 중간에 있는 그런 파란색 영역에 반사율이 낮기 때문에 금으로 보였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 3, 4로 해서 은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이런 반사율이 변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CI 랩으로 했을 때의 그런 색깔들이에요.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면은 퓨어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A로 했을 때 한 5 정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B로 했을 때는 옐로우로 해서 한 35 정도가 나오고, 여기다 어떤 성분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들을 갖다가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비싸죠. 요즘 뭐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금 자체가 고가임으로써 이제 장식 목적의 경우에서는 보통 금도금을 하는데 두껍게 할 수가 없어요. 0.05에서 한 0.1 마이크론 정도의 도금을 합니다. 이게 많이 올리면은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금도금 보통 이제 레몬 옐로우라고 하는데, 그 작업 조건에서 약간의 색상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 실제로는 그 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금이니까 어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금반지 받아 진짜인지 아닌지 아주 뭐 깨물어 보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 없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금속을 미량 첨가하면은 경도도 높아지고 다양한 색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도금으로 낼 수 있는 거는 한 색상이 이르면 한 2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면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파를 집어넣었을 때는 도금에서 컴포지션은 한 10에서 20%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색깔이 핑크빛에서 이제 더 빨간색으로 가겠죠. 오늘 넣으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린에서 화이트 계열이 이제 강해지는 거고, 니켈을 넣으면은 금색에서 그 밝은 계열로 가는 것. 그 다음 니켈하고 카파를 동시에 넣었을 때는 그것도 1% 이내의 미량입니다. 그 노란 것들이 이제 분홍색으로 가고, 코발트를 넣었을 경우에는 노란 것들이 또 레몬 옐로우, 그 다음에 인디움을 넣으면 레몬 옐로우가 된다고 해요. 가지고 뭐 합금보다는 도금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베리에이션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합금은 어차피 같이 녹여가지고 고용철 만들면은 여러 가지 비율로 할 수 있겠지만 도금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보면은 그 어떤 그 OEM에서 그때 아마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때 보면은 어떤 색깔을 원한다 그러는데 도금 업체에서 그거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왜 못 맞추냐 그랬을 때는 그 합금보다는 금속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색깔에 좀 제한이 있고요. 화학 약품을 또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름대로 유행을 타기 때문에 도금업체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 색깔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광택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양을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 맨 왼쪽이 퓨어 골드 순금이고, 거기다 코발트를 집어넣으면 약간 옐로우가 된다. 근데 사진상으로는 좀 보기가 힘듭니다. 니켈을 넣었을 경우에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흰빛이 난다 그러고, 팔라듐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색깔 표현하기는 힘든데 색깔이 달라지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합금 도금이 예를 보면은 왼쪽이 24K 금도금입니다. 금도금을 했을 때 나오는 색상이에요. 근데 금하고 코발트를 집어넣을 때는 더 이렇게 2에서 3N 정도의 색상을 내고, 금하고 코발트를 넣었을 때는 3N, 금하고 니켈을 넣었을 땐 2N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색깔이 미묘하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24K일 때 보면은 철을 넣은 합금 도금에서는 뭔가 더 진한 색으로 나오고요. 붉은 계통으로. 팔라듐을 넣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는 좀 하얗면서도 보랏빛 느낌이 나는데, 이제 그레이 로즈라고 하고, 그거 금하고 인디움 니켈을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진상으로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원래 뭐 되게 숙련된 사람은 한 200가지를 구별한다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금을 갖다 자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사진상으로는 차이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속을 할 때 보면 그 백색이죠.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실버나 만약에 애들한테 그림을 그리면 아마 똑같이 은색을 칠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버 같은 경우에는 노란빛을 띠는 그 옐로우시 메탈이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푸른빛을 띠는 블루이시 메탈입니다.
실제로 아마 신경을 써서 보이시면은 보면은 아마 좀 틀려요. 그래서 뭐 근데 실버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아마 하시는 분들 아마 차이를 느낄 거고요. 이 경우에도 은은 지금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색 얘기했는데 훨씬 더 좀 하얗습니다. 그래서 광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은으로 된 그 수조 같은 거 보시면은 좀 되게 하얗게 보이고요. 로듐은 백색인데 약간 좀 핑크빛으로 보이고 주석은 은과 같은 백석인데 약간 칙칙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 니켈은 황색을 띠는 백색입니다. 요거는 니켈은 보시면 황색보다는 모르겠어요. 약간 브라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크롬은 아마 지금 집에 있는 뭐 그 샤워기 할 때라든지 그쪽 보시면 약간 햇빛에 보면은 파란색을 띱니다. 그다음 중동하고 주석에서는 로듐하고 비슷한데 더 하얗게 나온다. 주석하고 코발트는 주석의 비율이 높으면 더 크롬에 비슷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실제로 보시면은 왼쪽이 은이에요. 은 보시면은 훨씬 더 하얗죠. 오른쪽은 지금 보면 주석 도금을 한 그 통조림 통입니다. 이게 뭐 또 광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비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아마 은하고 주석하고는 조금 비슷한데 아마 다르다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니켈하고 크롬이죠. 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브라운하게 보였어요. 그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크롬 도금은 지금 오토바이 머플러인데 이거 보시면 약간 파란빛이 띄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길에 가다 보시면 다시 쭉 보시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팔라듐 도금, 그 다음 루테늄 도금은 이제 검게 나옵니다. 검다는 것들이 뭐 흑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두운 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 로듐 도금 같은 경우는 은색인데, 글쎄 은색하고 직접 구별하기 힘든데, 일단은 다들 좀 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크롬 도금입니다. 삼각크롬은 2006년부터 밑에 있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핸드폰이죠. 애니콜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키패드입니다. 그래서 눌러주는 것들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 이제 크롬 도금을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환경 문제에서 육각 크롬 도금하는 거를 삼각 크롬 도금으로 2006년에 이제 적용을 했고요.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환경 이슈를 해소했는데 특별히 환경에 뭐 그 로스라든지 리치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그렇게 친환경에서 이게 도금 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썼지만은 또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 OEM에서 우리는 친환경의 삼각 크롬 도금을 썼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못 봤어요. 아무튼 이것들이 상당히 2006년부터 봄라서 몇 년간 했는데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삼성이라든지 LG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내비키가 없어지면서 이 산업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에서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니켈의 이제 조합, 광택이냐, 무광이냐, 사틴이냐, 그 다음 육각크롬이나, 그 다음 삼각크롬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삼각크롬 도금도 밝으냐, 어두우냐, 이제 다크, 스모크, 뭐 쉐이드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색깔과 질감을 나타내는 샘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도금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게 이제 이쪽을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디자이너들하고 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 여기 보면 6개, 36개죠. 근데 보면 디자이너들이 보면 꼭 없는 색깔을 요구를 해요. 요 중간 색깔이라는데 이건 뭐 기계로 찍어보든지 하기 전에 사람 눈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참 설명하기 힘들죠. 아까 L값, A값, B값이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시크한 색깔이 표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이거보다는 약간 좀 그 엘레강트한 그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삼각 크롬 도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롬 도금하고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색깔의 베리에이션이 좀 가능합니다. 아주 밑에 그림 보시면 이거 코벤처 코리아의 제공으로 이제 제가 쓰는 건데 일반적인 삼각 크롬 도금이 있고 그거보다 더 하얀 것, 그 다음에 좀 어두운 것. 사진상으로는 이제 검게 흑색처럼 보이는데 흑색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래 플라스틱에다가 동도금을 하고 올리면서 색깔 변화를 보는데 이게 가장 먼저 그 자동차에 적용되고 했던 것이 그 2009년에 나왔던 소나타 YF의 그릴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소나타 YF의 그릴은 아닌데 그릴의 색깔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보면은 색깔이 좀 달라요. 가지고 처음에는 삼각 크롬 도금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그 OEM에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게 기존에 있는 육각 크롬 도금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육각 크롬처럼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겠지만 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는 제품들이 나왔었는데 그 실제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삼각 크롬이 갖고 있는 좀 다른 색깔들이 훨씬 더 그 좋았나 봐요. 좋은 거보다는 자기가 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늘었기 때문에 또 약간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선호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그 유가 크롬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이제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CI랩의 AB 곡선입니다. L은 빼고요. 이제 보시면은 광택 니켈이 경우에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쪽으로 가 있어요.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아까 보면은 옐로이시하다고 그랬으니까 했으면은 그 유가 크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은 블루이시 쪽으로 좀 가 있고 그 대신에 그 그린하고 레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반적인 삼각 크롬으로 가면은 훨씬 더 레드빛이 강해요. 그 때문에 약간 더 어둡고 그다음에 그런 색깔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원했던 것들이 다시 그래가지고 육각 크롬하고 색상이 유사한 삼각 크롬 도금을 원했죠. 근데 저스트하게 맞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흑색으로 가게 되죠. 이제 L 값을 보시면 흑색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는 게 L 값이 100을 갖다 화이트로 봤을 경우에는 광택 니켈은 한 90% 정도, 그러니까 100일 받았을 때 90%의 반사율을 보이는 거고, 육각 크롬을 하면은 약간 떨어지지만 니켈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명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반 삼각 크롬 도금은 보시면 한 10 정도, 한 80 정도에 있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백색으로 된 삼각 크롬 도금을 처음에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명도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쪽으로 가진 않죠. 그러다가 이제 삼각 크롬 도금을 해서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70 정도 되는 거, 70 이하, 60, 50 중반까지 해가지고 이런 삼각 크롬들이 어둡게 나올 수 있는, 이름을 뭐 블랙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완전하게 흑색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제품명들도 아마 쉐이드, 뭐 스모크, 뭐 그라파이트, 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빛을 내는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창기에 아마 한국의 흑색 삼각크롬 도금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보시면 왼쪽이 일반 삼각크롬 도금이었고 오른쪽이 흑색 삼각크롬 도금입니다. 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 더 어두운 빛을 갖다가 이제 구현을 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죠. 다음은 육각 크롬 도금하고 흑색 삼각 크롬 도금입니다. 육각 크롬 도금은 그래가지고 아마 마우스에 붙어 있는 육각 크롬 도금을 했고, 여기 사진 찍고 있고, 요게 제 손입니다. 이거 뭐 아주 되게 밝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흑색 삼각 크롬 도금은 상당히 어두운 빛을 나타내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 도금은 어차피 크롬이 석출되기 때문에 육가나 삼가나 색깔이 같을 텐데 왜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왼쪽에 보시면은 그
유가 크롬 도금, 오른쪽은 삼가 크롬 도금입니다. GDLS, 글로우, 램프, 디스차지 스펙트로메타로 해서 이제 뎁스 프로파일로 깊이 방향으로 성분을 분석한 경우에요. 왼쪽을 보시면 크롬 도금을 했을 때 유가 크롬 도금하면 표면에 크롬이 한 100% 가까이 있습니다. 표층에는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지금 농도가 나와서 떨어지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표층을 갖다가 보시면은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표층에 산소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 100%의 함량이 안 나오지만은 표층에서 들어가면은 크롬이 100%로 됩니다. 가지고 크롬하고 표층에는 Cr2O3의 그런 산화물 피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삼가 크롬 도금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표층에서 크롬이 한 6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더라도 한 80%가 안 됩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은 아까 왼쪽에 있는 유가 크롬하고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은 철하고 카본이 뜹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가 크롬 도금은 100%의 크롬 도금은 아니고 합금 도금으로 보셔야 돼요. 가지고 FE가 한 25% 정도 들어가는 건 아마 염화물욕을 쓰시는 분들 경우에는 아마 코렉터에 철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착화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미산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들이 석출을 같이 해가지고 표층에서 보면은 실제로 크롬의 농도가 그렇게 유가 크롬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가 크롬에서 여기서 또 흑색을 낸다 그러면은 그 업체마다 좀씩 다릅니다. 집어넣는 것들이 뭐 콜로이달 실리카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흑색이라고 그러지만 약간씩 색깔이 틀려요. 그 실제로 제가 일본 혼다 자동차하고 미팅할 때 보면은 그걸 갖다가 구별해서 이제 어느 A사, B사, C사를 갖다가 놓고서 색깔이 약간씩 틀린데 디자이너들이 실제 차에다 대보고서 그걸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다음은 아마 흑색 유가 크롬 도금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쓰진 않겠지만 있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태양열 전지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 빛을 가장 대부분 흡수하는 것들이 흑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름에도 흑색 자동차가 제일 뜨겁죠. 백색 같은 경우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온도가 덜 올라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크롬 도금이지만은 여기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번 표면기술 총람에 나와 있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이거는 동기판에다가 흑색 크롬 도금을 입혔을 경우에는 표층에서 한 1300 엉거스트라 해가지고 여긴 CR2O3 입자라고 그랬는데 CR2O3에 피막이 생기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카파 입자, 그 다음에 크롬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빛을 갖다가 흡수하든지 해서 검정색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요. 아마 흑진주 니켈이라든지 그런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것들은 저온으로 크롬 도금을 하고 그 상태에서 표면에다가 공석할 때 폴리머를 갖다가 함침시켜 가지고 흑색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가 있지만은 금속이 갖고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용체의 경우 섞어 가지고 이제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물질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들이 반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색깔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맨 왼쪽에 이제 금도금,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광택이 있는, 그 다음 무광택인 은도금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동도금, 그 다음에 니켈 도금, 그 다음 흑니켈 도금, 그 다음 주석 도금에도 그 다음 광택하고 무광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보시면은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용도에 따라서 색깔들을 갖다가 골라서 쓰실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금속 자체로 색깔 내는 거에서는 아마 장식 도금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흑색으로 해가지고 태양열 그런 반사판에 쓴다든지 그런 용도 기능적인 것들이 있겠지만은 금속 자체로 도금으로서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거는 금속 자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빨간색을 해주세요, 파란색을 해줬을 땐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런 동도금, 금도금, 은도금을 기본으로 하는 도금 자체로서의 그런 색깔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면 주위에 보면은 그런 유색, 무지갯빛이 나는 볼트라든지 그 다음에 티타늄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빛의 반사라든지 흡수하고 또 다른 그런 산란이라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는 그 다음 시간 강좌는 올리질 않고요. 아마 당장은 올릴 계획이 없고 뿌리기술 아카데미 온라인 강좌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한 것과 그 다음에 다음에 간섭세 기한 걸 합쳤을 때 보면은 표면 처리의 색상에 대한 완결편이 나올 거고요. 뿌리기술 아카데미 온라인 강좌는 현재 그 주최 쪽에서 서버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서버가 완성되면은 어떻게 접근하고 억세스하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는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